네. 근데 언제 그렇게 보셨다고 나한테 자꾸 사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네. 자, 여러분 필요한 분들, 네, 저희 링크 고정 댓글에도 있고요. 또 영상 아래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네,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도 폰 자주 바꾸신 편이죠? 최신 폰을 늘 이렇게 유지하시는 편이죠? 아무래도 뭐 업무에도 또 사용되고 하시다 보니까. 그 자주 바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오래 쓰지는 않은 것 그렇죠. 한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뭐 한 꼬박꼬박 2, 3년에 바꾸는 2, 3년에 한 번씩 예. 바꾸시고. 거기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게 S25? 24 작년 8월에 사서 그때 이제 막판에 샀습니다. 그러셨죠. 구형을 막판에 샀습니다. 아하. 신형 나오기 직전에. 네. 참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러나 하여튼 만족하고 쓰고 계시죠? 예. 네. 그 S24 요거 이제 울트라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일본은 엔화가 140.8엔까지 왔습니다. 오늘 요거는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틴 것은 다행이었고요. 일부 요즘 강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달러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국채 매도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야, 이 미국 시장 이거 달러 자산 매도 셀 아메리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 지금 어제 돌면서 미국 시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주식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1% 갭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S&P 500 기준으로 3.4%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30분 남겨놓고 낙폭은 약간 줄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빠지는 구간에서 막판에 아랫골이 다리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게 지금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맞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악재가 반영이 되고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살짝 줄이고 낙폭은 줄이고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관세보다는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제 트럼프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제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파월은 메이저 루저다.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본시장, 즉 달러 자산의 마지막 보루인 연준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미 국채라든지 또는 달러라든지, 달러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최후의 보루에 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조통화로 연준이 그걸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준을 흔든다. 그거는 미국을 떠나서 연준을 흔드는 것은 이건 자본시장의 논리잖아요. 네. 이 자본시장 논리에서는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거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될까요? 파월 의장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2018년도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25%까지인가 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2019년 지나고 2020년도에 팬데믹 맞았죠. 네. 0%까지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 시기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거니까 네. 2022년도 11월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팬데믹 생기니까 제로까지 막 100bp까지 임시 회의해가지고 막 내리고 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파월 의장이에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신이 행하는 정책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나 전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자본 시스템 뭐 붕괴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저께 하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뭐 중국 시장 먼저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냐면요. 네. 지금 미국의 이 하락은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될 것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어제 하락한 게 아니고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제는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라는 부분들을 어저께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거고요. 달러인데스가 98.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140.8엔까지 왔으니까 엔화 강세가 된 거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1까지. 어제도 제가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환율 보여드릴게요. 환율. 네. 이거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의 좀 비교적 장기 한 10년 차트인데요. 주목으로 보니까. 이 보시면은 달러인데스가 90에서 100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2022년도에 5.5%까지 금리 인상하면서 114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있다가 그러다가 달러인데스가 이제 요 사이에서 100 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98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시장은 항상 위든 아래든 급격하게 방향을 잡았을 때 시장은 그걸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엔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를 왜 걱정을 하냐면요. 요 바로 직전 저점 있죠. 여기요. 네. 네. 이게 작년 7월입니다. 네. 작년 7월에 일본이 24% 폭락하고 전 세계 시장이 10% 이상 폭락했을 때 네. 이게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하고 좀 같은 레벨까지 예, 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예상된 흐름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떤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오르던 내리던 그런 방향이 생기면 그 포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포지션들이 디폴트가 생기면서 마진콜 또는 디폴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수급적 왜곡 현상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시장이 엔화가 강세가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진다. 130엔 135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130까지 간다. 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 기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위험 관리라고는 표현은 그냥 멋지게 하는 거고 멋지게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이면은 어떻든 피해야겠다라는 네네.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도 저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중국과의 그 맞대응, 관세 무역 전쟁의 맞대응이 중국이 2018년, 19년도하고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네. 지금 LNG와 대두 수입 축소하고 대두는 뭐 브라질산으로 대체하고 LNG는 다른 뭐 러시아나 다른 쪽에 대체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 국채 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뉴스가 계속 있었던 것은 중국은 그 뭐라 그러죠? 안방보험인가? 뭐 중국의 기관 대자금들 있잖아요. 기관 자금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 아무튼 기관성 자금들이 상당히 있는데 미국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자금들 다 철수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회수한다는 거예요. 아,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이 보도가 상당히 큰 보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에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점 하나는 보잉 항공기. 네. 보잉 항공기 이제 중국으로 왔는데 도세까지 맞춘 비행기 도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쉽게 안 끝나겠구나 이번에. 네. 이런 걱정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안 좋게 반영을 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어제 뭐 테슬라 5% 빠졌고 엔비디아 4.5%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직전 저점을 깨고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동성을 줄이면서 좀 빠졌다 올랐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켜보는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직전 저점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 단기 저점은 형성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락폭이 커지고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고 그냥 속절 없이 떨어지는 네. 투매성 매도가 나오면 야 이거 직전 좀 깰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은 거죠. 잘못된 판단, 시기의 판단인 네. 거죠, 지금은.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텐트럼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지수 자체는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적으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환율 시장과 지금 국제 시장은 텐트럼이에요. 국제 수익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국제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채를 지금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요. 네. 달러 베이스의 자산들 다 판다는 거예요. 주식도 팔고 미국에서. 그래서 셀 아메리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파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코너에 물리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장의 모습을 많이 나타납니다. 네. 제가 이걸 지금 너무 길게 하고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은 뭐 다 그냥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중국은 안 그러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도 지금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도 안 지키잖아요. 네. 그냥 뭐 법 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시장을 그리고 연준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지금 전문적으로 새로운 얘기를 지금 파고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시장을, 시장 자체는 못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런 행동, 행위 또는 워딩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네. 견조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2, 코스닥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코스피는 어제 반도체가 올렸고요. 어제 반도체가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이 빠진 거는 또 반대로 바이오가 하락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괜찮아서 코스닥이 네. 셌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뭐 그냥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흐름이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테마 6월 3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네. 네. 정책 테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등락폭이 심하고 그리고 저가주 위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어저께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이건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지도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모두 다 돌아다녔으니까 저도 그냥 가져왔습니다. 출처 상관없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세종시의 정부 총괄본사 있는 근처에 네. 뭐 대통령실이 옮긴다, 뭐 다 옮긴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양쪽 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기업들 지도가 막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 여기에 일부 종목들은 20% 이상씩 막 떴어요. 어제. 그런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거. 네네. 네. 크라운제과 대전 공장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 막 어떻게 해서 여기 일부 종목들 뭐 막 뜨고 그랬습니다. 유나이티드 가까운 데는 더 많이 떴어요. 가까울수록 거리 수는 가까울수록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무슨 의미인 거죠? 그게 어제 우리 시장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 하락이 됐고 그래서 미국 주식 및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급격하게 매도하면서 떨어졌었고 1차 떨어졌고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다시 매도를 하는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릴 때 미국 좀 길게 설명드리면서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 빠진 이유는 이런 거다. 한국은 상대도 견주했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4월 2일부터 4월 2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4월 2일부터 폭락했잖아요. 전체 시장이요. 중국은 이게 15거래일이거든요. 3일 하락했습니다. 딱 3일 하락했어요.
홍콩은 4일뿐이 하락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때려 맞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물론 많이 급등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달러 베이스의 달러,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네.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차이점이. 그 얘기는 더 많이 이쪽에 맞았으니까 만약에 반등할 때도 더 세게 반등하겠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구간은 달러 베이스의 자산들은 일단 다 매도를 좀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들로 인해서 네. 이거 미국이 신뢰를 잃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국가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바뀌고 또는 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관세 정책이 뭐 그렇게까지 갔는데 연준이 신뢰를 잃으면 이건 이제 그러면 자본시장에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초입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뭐 기대가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 자본시장 시스템이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달러 자산을 예. 중심으로 갖고 있는데 달러 자산 다 팔고 다 폐기한다 그럼 큰일 돈이. 나죠. 뭐 이런 일이 나죠. 벌어지면 자본시장에서 이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정하지 않는 건데, 그런 우려를 하게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위주로 빠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화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BOJ의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고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자금 지금 140엔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건 역시도 캐리 자금 회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태에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는 반영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품목감세는 반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경기 둔화 및 침체 우려잖아요. 이거는 경계 심리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섹터별로는 크게 움직임이 있고 두려움은 이 경기 침체와 시스템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시작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이미 반영이 됐고 네. 품목관세는 반영하고 반영이 있고요. 막 되고 있고. 네, 하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긴 한 것 같아요. 트루스 소설에 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지난 18일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너는 말 안 들으면 우리 손 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를 바래.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근데 20일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20일은. 이번 주에 합의해라. 이번 주에 합의하면 양국에는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양국에 다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빨리 이번 주에 해라. 아직 뭐 3년을 끌어왔는데 뭐 이번 주 하란다고 진짜 이렇게 되나? 근데 왜 이럴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럴까를 전부 다 취임 100일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취임 100일 때문에. 네. 다음 주 거예요. 다음 주가 취임 100일. 21일에 했나요? 20일날 취임했나요? 20일이었었죠? 그러니까 30일이 취임 100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5월 1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임 100일 전에 뭐 대국민 연설하면서 뭘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한 거 가지고 막 그냥 거짓말도 하겠죠. 네. 자기가 지금 봐라 물가 떨어지지 않았냐, 유가 떨어지지 않냐, 막 지금 된 거는 그거뿐이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금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국채 수익률, 금리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적 요인으로 해서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계속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파워로지안 계속 협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는 듣기 좋게 우호적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우리 먼저 하면 좋다. 네. 먼저 하면 좋겠죠. 그건 저는 진짜 거짓말일 것 같아요. 먼저 하면 좋다라는 거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었고 2018년도 그랬고 요번에도 계속 그랬고요. 일본 제일 먼저 해서 갔지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전부 다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트럼프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지금 트럼프가
뭐랄까 연준을 협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관료의 입장에서는요.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달러와 국채 매도세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검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달러인덱스가 스위스 프랑 대비 10년 내 최저입니다. 유로화 대비 3년 내 최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파월 해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려되고 있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한 투자 신뢰 회복 검토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하면서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어제 로이터 뉴스 나온 게 관세 불안과 트럼프의 연준 공개적 비판으로 21일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하락, 금 상승, 미국 시장, 선물 시장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상당히 걱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이나 뭐 중국 시장이나 좀 버티기는 했는데 왜 중국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냐면 이머징의 대표가 중국이라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머징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우리 중국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받기는 네.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지금 상황은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구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머징이에요, 근데? 네? 이머징은 언제까지 우리 이머징이에요? 우리 선진국 지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도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모두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제도들이 많습니다. 채권 시장도 환율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뭐 그들은 완전 개방을 모두 다 자기하고 똑같이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데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거는 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위정자들은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서 이게 자신의 과업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21일이었기 때문에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수출은 전년 동기비 5.2% 감소했고요. 수입은 전년 동기비 11.8%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14.3% 감소했고 대중 수출이 3.4%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만 증가했고요. 나머지 10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좀 선방을 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관세가 보편 관세만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 거의 뭐 자명하지 않냐. 이제 감소할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이 LPR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동결 예상했습니다. 동결 예상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 위안화 약세로 통화 완화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위안화 더 약세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1분기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와요. 거의 5.4%가 네. 나왔죠. 네, GDP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생산 지표들이 또 그렇고 소비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봅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에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만약에 늦추면 네. 중국이 터닝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약 0.25% 인하 후에 6개월 연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뉴스는 참 뭐랄까요 좀 심각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한국하고 이거 인도하고 이거 베트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만약에 협의를 거기다 하면 중국은 그 협의한 국가에도 반격하겠다라고 어떻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진짜 세게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미 협상 70여 개국의 협상의 대가로 중국의 제조 역량 제한 조치를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이게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 반대로 거기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물론 뭐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도
반격을 하겠다라는 어제 보도를 좀 해나온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뭐 발톱을 숨기거나 아니면 좀 움츠렸다가 참는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없네 아예. 그냥 무조건 한 대 치면 무조건 한 대 혹은 그 이상을 친다는 게 지금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는 2대 맞으면 한 대 치고 뭐 이랬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은 2대 치면 2대 때리고 3대 치면 3대 때리고 또까지 때리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너무 강대강으로 너무란 표현을 빼겠습니다. 강대강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 나쁜 놈들 중국이 안 그러면 이거 되잖아. 협상하면 되잖아. 미국이 계속 협상하자고 그러는데 중국을 욕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작은 미국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욕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의견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누가 나쁜 놈이든 간에 결론은 우리는 그 안에서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는 터지고 있는 거죠. 결론은.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젠순왕이 중국 갔다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 AI 팩토리 건설을 제안을 하고 AI 인프라 설계를 지원하면서 GPU를 일본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면서 일본의 AI 인프라 설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AI 인프라의 뭐 핵심 기지국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화나는 얘기죠. 이런 화나는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네 그 반도체 누가 어떤 거 갖다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갖다 쓰고 거기 뭐 반도체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소부장의 기업들 다 가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뭐 이런 게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빠진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가 아니고 다른 그냥 전체적인 매크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보도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에서 910B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요번에 910C라는 새로운 칩을 공개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 고객한테 출하하겠다라고 합니다. 요게 910B 두 개를 결합하는데 H100과 비슷한 성능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파이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SMIC와 TSMC에서 일부 부품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하면은 뭐 문제 있어, 이거 뭐 거짓말일 수도 이럴 텐데 TSMC하고 SMIC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요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은 중국의 AI 모델 개발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악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거고 엔비디아 건 계속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더 걱정이 되는 거고. 근데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은 미국 시장이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섹터도 안 좋고. 근데 그러니까 걱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공격을 해댔는데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람되게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젊었을 때 30년 전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은 뺏기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경제에 대한 관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신기술, 신성장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계속 마치 싸우는 거 보면 얘들은 못 건들고 이거 건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AI가 대두가 됐지만 소위 그 M7에 들어가는 그 빅테크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돈이 글로 들어갔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은 끌려온 거잖아요.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이 반도체 AI 또는 AI 반도체가
지금 관세 하는 것처럼 만약에 단절했다. 그리고 관세를 다 매겠다. 한국에서 오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관세를 지금 예상한 대로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매겨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빅테크들이 뭘 해야 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안 그래도 비싼데. 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얘기하다가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이거 연장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딜레이 된다는 얘기 있었죠. 네. 그랬는데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연서를 부인했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2026년에 가동 일정에 변경 없이 추진할 거고 그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시설 준비를 위해서 정규직 직원을 이미 채용을 했다. 네.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과 미국 상황을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데나이브스는 뭐 유명한 분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테슬라는 현재 코드 레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유 여기서 써왔지 않습니까? 브랜드 이미지 훼손, 수요 둔화,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코드 레드 상태다. 얘 지금 코드 레드 상태라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합니다. 22일. 22일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요. 밤이네요. 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엔비디아 때문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콜옵션과 풀옵션이 위아래로 10% 위아래로 지금 양쪽으로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얘가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그렇고 그거 가져온 이유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머스크가 정치나 밈코인 이슈에서 벗어나서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는 상주 CEO로 돌아오면 될 거다. 그건 맞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나 미국의 상황에 테슬라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얘기할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악재가 더 많아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존도 아마존 목표 주가 하향을 레이먼드 레임스에서 했는데 요거는요. 목표 주가 아마존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 요 내용이 우리 당연히 일리 있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요. 네. 제가 일부러 가격이나 이런 거 안 써왔습니다. 얼마큼 노출되어 있냐? 중국산 제품 비중이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들은 광고 수입이 많죠. 광고의 15%가 중국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네. 이 노출이 익스포저라고 하죠.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만 그러겠습니까? 구글, 메타 뭐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못 이길 것 같은데 테슬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CNBC의 보도인데요. CEO들한테 야, 경기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확률은 어느 정도 보느냐,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 마지막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전히 강할 것이다 4%. 완만하게 그냥 굉장히 좋을 거야 10%, 19%. 아니 그냥 여기서 일 거야 15%예요. 근데 얕은 침체, 마일드하게 리세션이 될 거야. 그러니까 48%. 12요. 아주 심각하게 리세션이 될 거야 14%. 이거 합치면요. 얼마입니까? 62%가 리세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경기에 대한 리세션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식시장이 확 빠지면서 누군가 아래 공포가 막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리세션이 어떤가 막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상황은 이런 염려들을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네. 대단히 많을 거고 지금 걱정들이 아주 크실 텐데 NH투자증권에서 특별 세미나를 이번 주 아마 토요일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삼성동 센터에서 30분 선착순 30명 받아서 무료로 무료로요. 네, 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혹시 미국 주식 투자에 관련된 뭐 궁금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링크 저 영상 아래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관련된
정말 전문가들의 찐 전문가들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 살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함께 그렇죠. 있을 네. 오프라인 세미나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